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밋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핫한 테크 기술인 도커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도커에 대해서 미숙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완전 초급 지식들만 가져와서 왕초보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먼저 도커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도커를 왜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왜를 알면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감도 잡힐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왜 사용할까를 유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도커에서 핵심 키워드, 뭐 이미지,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면 안 되니까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미지 컨테이너 말고도 컴포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만 그냥 짚고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 도커 환경은 어떻게 구성하고 실제로 해보지는 않을 거고 설명만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리눅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패키징하고 배포하는데 유용한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패키징이랑 배포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패키징은 이제 포장이라는 의미잖아요. 서비스를 포장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테이너에 키워드를 많이 달곤 하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약간 흐림 글씨 처리하고 패키징과 배포에 대해서만 먼저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도커를 왜 사용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기술 아키텍처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저희 팀 프로젝트의 기술 아키텍처에서 상당히 일부만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레디스도 연결되고 뭐 EC2 또 다른 것도 쓰고 MySQL도 쓰고 뭐 젠킨스 쓰고 뭐 S3 뭐 람다 막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상당히 일부만 가져온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도메인으로 아이도 마켓 샵으로 접속을 하면은 HTTPS니까 443번 포트로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이 엔진X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인 Next.js의 3000번 포트로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근데 만약에 HTTPS가 아니라 HTTP로 접속을 하면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엔진X에서 HTTPS로 접속한 것 같은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443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443에서 클라이언트 서버로 우회를 시켜주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랑 백엔드 서버인 노드랑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EC2라는 인스턴스 컴퓨터를 대여해서 우리가 각 서비스에 맞는 엔진X를 설치하고 설정을 해주고 넥스 설정하고 설치하고 설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세팅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EC2 하나를 새로 대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OS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엔진X를 설정을 해준다고 볼게요, 먼저. 자, 엔진X 설치하고, 뭐 이제 설정 파일 들어가서 설정 파일 막 짜라라라라 이게 수정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수정하고, 뭐 적용하고, 막 이렇게 짜라락 하는데, 이 외에도 넥스트 설정하고, 노드 설정하고, 각각 저장소 클론 해주고, npm 설치하고, 빌드 수행하고, 환경부수 설정하고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상상 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일일이 세팅을 해줘서 서버를 딱 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사양을 늘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CPU 늘리고 램을 더 높여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대여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진행했던 거 다시 해줘야 돼요. OS 업데이트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엔진엑스 설치하고 설정 들어가서 파일 수정하고 와고 막 넥스트 하고 노드 하고 클론 하고 npm 하고 다 해줘요. 오케이 했어. 근데 갑자기 트래픽이 더 늘어서 컴퓨터를 추가해야 된대요. 오케이 대여했어. 처음부터 OS 업데이트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엔진엑스 설정하고 라라라라라 하고 넥스트 하고 노드 하고 근데 사실은 레디스도 있고 뭐 MySQL도 있고 젠킨스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이거 다 하고 있어.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개발자분들이 경험을 하는 건데 내가 세팅했던 대로 했어. 또는 어디서 하라는 대로 했어. 근데 내 거에선 안 돼. 왜 안 돼? 오케이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했어요. 뭐야 또 안 돼. 컴퓨터 문제인가? 오케이. 다른 걸로 해보자. 새로운 컴퓨터 D를 대여합니다. 근데 또 안 돼. 오케이. 하나 더 대여해. E, F,
G 계속 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모든 설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다 버티고 앉아 있습니까? 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근데 이거를 도커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커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엔진엑스를 위한 우리 프로젝트만의 설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설정들을 하나로 포장을 해서 간직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도커가 뭐라고 했죠? 서비스를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데 유용한 오픈소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패키징에 대한 얘기인데요.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우리 프로젝트만에 필요한 설정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설정들을 하나로 포장을 해둔 거예요. 그거를 이미지라는 걸로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포장을 해두고 그냥 명령어 하나로 docker run 이미지 이름 딱 하면은 하나가 퐁 하고 생겨요. 그러니까 일일이 설치하고 설정 다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넥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시켜두고 그거를 run 탁 해두면 하나가 뽕 떠요. 그럼 동작합니다. 백엔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 전체를 그냥 하나로 묶어요. 묶어서 컴포즈라는 거를 쓰면 되는데요. docker compose up이라는 명령 하나를 딱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nginx next node, 뭐 redis, mysql 이런 것들을 그냥 명령 하나로 지가 알아서 다 설정을 하면서 붕 하고 뛰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한 5시간 걸릴 일을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죠. 도커가 서비스를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데 유용한 오픈소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패키징을 할 수가 있고 패키징 된 거를 실제로 배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왜 사용하는지는 알았으니까 도커 이미지 그리고 컨테이너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미지는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 코드, 라이브러리, 컴파일된 실행 파일 등이 포장된 형태입니다. 특정 프로세스 컨테이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개인별 프로젝트의 Node.js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ido node.js, 패키징된 ido node.js라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과 설정값을 지닌 것입니다. 자, 이미 그 설정값을 다 지니고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전성 파일을 컴파일하거나 이것저것 설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지 하나를 잘 만들어 두면요. 윈도우에서 뻥 하고 띄울 수가 있고요. 맥에서도 뻥 하고 띄울 수가 있어요. 우분투, 페도라, 센트OS, 데비안 다 다른 OS인데도 똑같은 설정으로 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바로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의 예로는 우분투도 있고요. MySQL 이미지도 있고요. 이 노드라는 것 자체로도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뭐 nginx, next.js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next.js로 이미지를 만들 때는 노드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nginx랑 노드 이미지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프로젝트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배포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컨테이너를 의미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프로세스라고만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 프로세스가 삭제되더라도 이미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도커 이미지들은 GitHub과 유사한 서비스는 도커 헙이라는 게 있는데 도커 헙을 통해서 버전을 관리하고 배포가 가능합니다. API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명령어 하나로 모든 것을 자동으로 구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말고도 CI/CD라는 것을 CI/CD 배포 자동화를 굉장히 쉽게 도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예요. 프로세스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각 프로세스는 정리된 공간에서 동작이 됩니다. 자,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가 컨테이너라고 했어요. 이 실행된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메모리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고요. 프로세스를 삭제하려면 직접 삭제해줘야 되고요. 때문에 컨테이너가 종료됐어요. 프로세스가 종료되어 있는데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다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꺼져 있는 컨테이너를
다시 살리는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삭제했다는 것은 컨테이너 안에서 생성된 파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희는 로그를 파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컨테이너로 이것을 띄게 되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로그 파일에다가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컨테이너가 삭제되면, 종료되면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삭제됐을 때는 컨테이너 안에 생성되어 있던 파일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로그 파일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 파일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남겨둬야 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볼륨이라는 걸 통해서 로컬에 있는 파일과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파일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게 돼요. 일단은 볼륨을 사용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서버,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하나의 컴퓨터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직접 볼 겁니다. 컨테이너는요, 커널 공간과 호스트 OS 자원을 공유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컨테이너가 뭐라고 했죠? 프로세스. 이미지 실행. 맞아요. 네, 정확해요. 이미지가 실행되는 상태예요. 즉 프로세스라는 거죠. 근데요, 도커 컨테이너도 결국에는 가상화 기술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화 기술 중에서는요, 이게 가상 머신이 있잖아요. 가상 머신에는 벌처 머신, VM웨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가상 머신과 이러한 컨테이너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자, 일단 그림만 봤을 때 이게 벌처 머신, 가상 머신이고요. 이게 컨테이너인데 그림만 봤을 때도 컨테이너가 상당히 가벼워 보여요. 여기서 이 컨테이너에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라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상 머신, 벌처 머신, VM웨어 같은 것들은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게스트 OS를 만들어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커널 공간과 호스트 OS 자원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이 호스트 OS가 바로 이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주인 운영 체제예요. 만약에 윈도우 위에서 가상 머신을 돌린단 말이죠. 윈도우가 호스트 OS고 이제 윈도우 위에서 우분투, 페도라, 센트OS 이렇게 세 개의 운영 체제를 가상 머신으로 돌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하이퍼바이저가 각각 게스트 OS라는 우분투를 만들어내고요. 페도라, 센트OS를 각각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게스트 OS가 되는 것이고요. 게스트 OS를 구동시키려면 호스트 OS에서 자원을 일부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윈도우에서 굴렸다 그랬잖아요. 윈도우의 메모리가 8기가라고 쳐요. 그러면 우분투 게스트 OS는 너 2기가 가져. 그리고 페도라 너는 1기가 써. 센트OS 너는 3기가 써. 그리고 나는 남은 2기가 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주인 OS인 윈도우는 메모리가 2기가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도커의 컨테이너는 뭐가 다를까요?